지하철역 바로 옆 버스 정거장,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모두 마을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전철 타고 볼떡이 환승이 되니까 그거를 이용을 많이 하는 거죠. 버스에 올라타자 곧바로 만석이 됩니다. 언덕길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마을버스 타고 다니기 좀 편리하니까. 서울 강서구의 마을버스 정거장인 봉제산 정상입니다. 마을버스들은 이렇게 일반 시내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고지대나 좁은 골목길로 다녀서 이용객들이 많은데요. 지난해 기준 일일 이용객이 84만 명에 이릅니다. 서울시와 마을버스 회사들의 갈등이 커지면서 내년부터 승객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을버스 조합 소속 140개 회사가 요구안이 소용되지 않으면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2004년 환승제도 도입 이후 요금 수입이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누적 손실액이 5,800억 원에 달해 서울시가 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승객 수가 거의 한 20%가 줄었죠. 부속 분값 유류대, 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지출이 훨씬 많아진 상태고. 이들 회사가 환승제도에서 탈퇴하면 승객들은 환승 시 할인 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마을버스 요금을 모두 내야 합니다. 승객 입장에선 마을버스 기본요금 1,200원에 지하철 기본요금 1,550원까지 총 2,750원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더블로 돈을 낸다고 그러면 저는 그냥 좀 힘들어도 걸어갈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마을버스 회사에 지원한 액수가 2,153억 원에 이른다며 회사들이 먼저 경영 효율화에 나서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서민이 다수인 마을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마을버스 노선. 출근 시간대엔 차량 5대, 이후엔 4대로 노선으로 이용합니다. 등록 차량은 7대지만 실제 운행엔 그보다 적게 투입되는 겁니다. 버스는 뭐예요? 운행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용 탄력 예비차에 고장 난다든지 사고 나다든지. 7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전체 마을버스는 1,571대. 실제 운행률은 적을 땐 70%도 되지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재정지원금은 실제 운행과 무관하게 등록 차량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어서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늘어난 지원금과 달리 운행 횟수는 오히려 줄었고 배차 시간과 간격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 사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을버스 조합 측은 불합리한 환승 시스템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반박합니다. 다른 대중교통으로 환승하면 마을버스의 실제 수익은 절반 수준이라 정상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200원 요금부터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물가 인상률이 반영된 요금 인상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다 보니 폐업까지 고민하는 업체도 상당수라고 조합 측은 주장합니다. 사실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이 돼야지 다른 사람들도 살 거 아니에요. 겨우겨우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합 측이 다음 달 1일로 예고했던 마을버스의 환승체계 탈퇴는 일단 미뤄진 상황. 전문가들은 조합 측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서울시는 이에 맞는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투명하게 된 상태에서 결정한 것이 맞겠다. 일단 마을버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장하려면 오픈을 해야죠. 어느 정도 업체가 손실을 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 수익성이 낮은 마을버스 노선에 시내버스와 같은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마을버스 업체. 기사 37명이 필요한데 20명만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9시간씩 주 6일 운전하는데 월 평균 280만 원 정도를 손에 쥡니다. 2.5가 돼야 휴무 적용을 하면서 순환적인 근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투입 부분이 많이 어려움으로. 코로나19 이후 이용객이 70% 수준으로 줄어 업계 사정이 나빠진 데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여건이 겹치면서 서울 마을버스 기사 수는 정상 운행 수준보다 17% 모자랍니다. 배차 간격 확대로 불편 민원이 이어지자 성동구는 기사들에게 매달 30만 원을 보조해주는 지원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또 외지에서도 많이 문의를 해요. 이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후 1년 새 기사 12명이 신규 취업하면서
마을버스가 11대 더 투입됐습니다. 처우 개선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 효과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금천구도 오는 5월부터 같은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기사를 들여와 구인난을 풀려던 서울시 대책은 고용노동부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북한 이탈 주민을 마을버스 기사로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운전면허 취득부터 양성교육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마을버스의 근본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마을버스는 수익성이 높은 노선을 많이 운영할 수가 없고 수익 구조가 악화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악순환이 걸쳐 있는 거죠. 서울시는 마을버스 경영평가를 도입하는 등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몇 년째 기사 지원자가 줄어 운행에 차질을 빚어온 마을버스 업계. 시내버스의 약 82% 정도의 급여를 맞춰주고 있는 형편이라 제대로 된 그 재정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10월 말 비전문 분야에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주는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국무조정실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시가 시범사업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처럼 이번엔 인력난을 겪는 마을버스 운전기사에 외국인을 채용하자는 겁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건의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국무조정실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E9 비자는 단순 기능 인력에 대해 발급하는 것인 만큼 버스기사 같은 전문 인력에게 발급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운수 종사자는 대형 운전면허 취득이 필요한 만큼 외국 면허증과 운전 경력을 국내에서 어떻게 인정할지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앞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마을버스는 대형 운전면허와 버스 운전 자격증 등 2개의 자격증이 필요하고 언어 소통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어야 한다며 외국인 기사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국무조정실을 통해 정부 입장을 전달받은 서울시는 아쉽지만 노동부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적자에 시달리는 마을버스 업체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기사 처우 개선까지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SBS 이현정입니다.